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탐정이 되어 보실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숨겨진 증거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방막이라는 물질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미시세계의 탐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아니면 보고 계신 이 모니터, 심지어 컴퓨터 칩까지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이 사실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얇은 물질, 바로 방막 덕분에 가능한 거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층들이야말로 현대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탐정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대체 보이지도 않는 이 얇은 막을 어떻게 보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과학수사 기법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수사의 첫걸음은 뭐죠? 맞아요. 바로 현장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수사팀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미스테리한 방막, 이 녀석의 두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증거물의 크기부터 알아야 사건의 윤곽이 잡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첫 번째 탐정 도구는 바로 수정 진동자 두께 측정기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래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아주 기발해요. 아주 작은 수정 조각이 엄청나게 정밀하고 일정한 속도로 막 떨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위에 방막이 먼지처럼 아주 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주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니까 떨리는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정말 작은 변화를 딱 잡아내서 두께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볼까요? 왼쪽을 보면 수정 결정이 아주 정밀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그림처럼 그 위에 방막이 쌓이기 시작하면 질량이 더해지잖아요? 그럼 오른쪽처럼 진동수가 느려지는 거죠. 우리 탐정은 바로 이 주파수 변화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지 않고 방막의 두께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이걸로 사건의 첫 번째 실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두께는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 수사 단계는 이 방막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설계도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과연 이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는지 밝혀낼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탐정이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전자 채널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건 마치 방막이라는 도시에 전자빔이라는 수많은 자동차를 풀어놓는 것과 같아요.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배열되어 있다면 전자는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듯 특정 경로로 쌩쌩 지나가겠죠. 우리는 바로 이 전자가 다니는 길, 즉 채널을 분석해서 원자 배열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 흑백 사진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때요? 아주 선명하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보이죠? 이게 바로 원자들이 완벽하게 착착 정렬되어 있다는 아주 잘 그린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패턴이 어딘가 흐릿하게 번져 보인다? 그럼 그게 바로 어이쿠 여기 원자 배열에 문제가 있네? 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수사가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방막의 두께도 알았고 내부 구조,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죠. 그래서 이 방막은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화학적 지문을 감식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탐정은요, 첨단 과학수사 장비가 가득한 특수 도구함을 엽니다. 오제 전자 분광법, AES,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아요. 그냥 각자 다른 종류의 화학적 단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특수 장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각 장비가 뭘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맨 위에 AS는 표면에 뭐가 묻었지? 하고 표면의 원소를 볼 때 쓰고요. 그 아래 XPS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붙어 있지? 하는 화학적 관계까지 밝혀내요. 심스는 감도가 정말 엄청나서 혹시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숨어 있나? 이걸 찾아내는 데는 최고 전문가고요. 마지막으로 RBS는 어떤 원소가 얼마나 깊이까지 퍼져 있나 하고 전체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어때요? 마치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도구를 꺼내드는 유능한 탐정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 기술들이 얼마나 정밀하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인데 어떤 기술은 실리콘 안에 숨어있는 불순물 원자를 딱 1,500개까지 찾아낼 수 있대요. 1,500개.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비유하자면요. 이건 마치 드넓은 해수욕장 전체에서 내가 찾는 특정 모래알 1,500개를 정확히 콕 집어서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수집한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들, 그러니까 두께, 구조, 그리고 화학 성분, 이 세 가지 단서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실제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여러 층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최첨단 전자장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긴급 출동! 우리 미시 세계 탐정팀이 즉시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우리 팀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서, RBS 분석 결과 특정 금속층이 설계도보다 얇게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전자채널링 패턴을 보니까 반도체층의 결정 구조가 엉망이네요. 결함투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증거, CMS로 분석해보니 층과 층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산소 불순물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단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산소였습니다. 제조 공정 중에 몰래 심어든 이 미량의 산소가 방막이 제대로 성장하는 걸 방해했고 그 결과 구조적인 결함이 생겨서 결국 장치 전체가 고장나버린 거였죠. 이걸로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케이스 클로즈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탐정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시세계를 파헤치는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기술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자 하나하나 수준에서 물질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곧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가진 새로운 물질을 말 그대로 원자 단위에서부터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고장을 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미래를 창조하는 공학기술의 핵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우리가 물질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원자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인류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아마 그 끝없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겠죠?